이번 이야기는 욕심을 부려서 굴러온 복을 차고 망신을 당한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과한 욕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화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옛날 옛적 어떤 김서방이 남의 집 머슴 살며 살았습니다. 이 산에는 처자식도 있고 어릴 때부터 머슴살이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다는 것은 이때는 정말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이 머슴이 주인 집 심부름을 갔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인가를 못 찾아 산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어디서 자나 하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마침 산중에 무덤이 몇 개 있는 것입니다. 무덤 옆에 잔디가 아늑하고 폭신해서 거기서 자기로 했습니다. 누워서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이 부인 이리 와 보게. 반가운 소식이 있네.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지 뭡니까? 한밤중에 산속에서 뭐가 일어나 하고 놀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로 제가 자던 무덤 속에서 왜 그러시오, 영감? 뭐가 반가운 소식이라는 거요?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밤중에 무덤 속 귀신들이 주고받는 소리지 뭡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들어본즉 두 귀신은 부부로 이 머슴이 아내의 무덤에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 제너머 장자네 집에 제사가 든다네. 제사 음식 얻어먹으러 가세. 요즘 풍족하게 먹어본 지가 오래됐잖아. 서둘러 준비하고 가세. 이건 저쪽 남편 무덤 귀신 소리인 것입니다. 가고는 싶지만 여기는 손님이 들어서 못 가겠소, 영감. 영감이나 가서 만나게 먹고 오소. 이건 이쪽 안에 무덤 귀신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꽃가의 아내 장자네 제사 음식은 1년 중 으뜸 아닌가? 그리고 자네가 좋아하는 생선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러면 손님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나? 저쪽 남편 무덤에서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동안 아내 귀신이 생각하다. 아, 그럼 그렇게 할까요? 나도 장자네 제사는 1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이쪽 아내 무덤에서는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쪽 무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귀신이 스르르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는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슬슬 다가오더니 이 사람 머리에다 정자감투를 하나 덜렁 씌워주고는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정자감투를 쓰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쪽 무덤에서도 귀신이 스르르 나오고 또 그 뒤쪽 무덤에서도 귀신이 스르르 나오고 이렇게 줄줄이 나와서 귀신들이 제사 음식 얻어먹으러 간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귀신들은 제를 후를 넘어서 마을로 내려가더니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으로 썩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방 안에 가득 모였는데 아무도 저를 못 보는 것입니다. 정자감투를 써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귀신들과 함께 제사상 앞에 앉아서 제사 음식을 이것저것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먹는 음식은 하나도 줄어들지를 않는데 이 사람이 집어먹는 음식은 표가 나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이 쑥쑥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다 말고 모두 기절초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나 이 사람은 제사상에 놓인 음식을 실컷 집어먹었습니다. 이 머슴이 평생 돈깨나 있는 양반들이 먹는 음식을 언제 먹어보겠습니까? 모든 음식이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릴 정도로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음식을 먹으며 놀다가 달게 꽃기요 하고 우니까 귀신들이 그만 가자고 하면서 주섬주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따라 일어섰지 않겠습니까? 귀신들이 집을 나와 산으로 가니까 이 사람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을 따라 산으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 곧 날도 셀 텐데 산으로 다시 들어갈 일이 없겠거든 말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면 정자감투를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진귀한 감투만 있으면 어젯밤처럼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음식을 맛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머슴이 그냥 돌아서서 냅다 뛰었습니다. 귀신들이 뒤에서 정자감투 내놓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걸 못 들은 채하고 뛰었습니다. 모두 늙은 귀신이 되나서 그런지 소리만 질렀지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자감투를 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식구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자감투를 써서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능텅감투를 벗으면 에고머니 당신 언제 왔어요? 아버지 이제 오셨어요. 하고 식구들이 인사를 하다가도 감투를 쓰면
아니 이 양반이 금세 어디를 갔담. 아버지 어디 가셨지? 하고 두리번거리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좋은 보물을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그날부터 어디든지 제사 지내는 집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머슴은 본디 평범하게 살면서 남이 것에 손을 대는 그런 성품은 아니었는데 감투를 얻고부터는 막 가는 것입니다. 감투를 쓰고 제사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집어먹으면 음식이 줄어드는 걸 보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놀라서 엎드려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그게 재미나기도 하고 제사 음식이 탐나기도 해서 날마다 제사 드는 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 사람이 낮에 감투를 벗어놓고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아내가 그걸 봤습니다. 아내가 보니까 다해져서 너덜너덜한 감투 같은 것이 있거든 말입니다. 뭐 이런 지저분한 것이 다 있나 하고서 감투를 그만 불에 홀랑 태워버렸습니다. 불에 태워버렸으니 재만 남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감투가 그 꼴이 돼 있거든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제사 음식 훔쳐먹는 일을 그만두었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미련을 못 버리고 그놈의 감투 태운제를 온몸에 처발랐습니다. 옷을 홀랑 벗고 몸에다 감투 태운제를 샅샅이 바르고는 그날 밤에 또 제사 음식 훔쳐 먹으러 나섰단 말입니다. 마침 그날 이웃 마을에 정승어머니의 제사상을 푸짐하게 차려놨는데 거기에 썩 들어갔습니다. 감투는 태워도 정자감투인지 이 사람이 알몸에 재를 바르고 들어섰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제사상에 놓인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한창 집어먹다 보니 손에 발라놓은 재가 그만 벗겨지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으니 재가 저절로 벗겨져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것은 안 베는데 손바닥만 하얗게 보인단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보니까 하얀 손바닥이 제사상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음식을 집어 가거든 말입니다. 이게 뭔데 남의 집 제사 음식을 훔쳐가느냐 하면서 그 손을 낚아챘습니다. 그 바람에 팔뚝이 하얗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제관들이 달려들어 붙잡고 재를 죄다 닦아내니까 알몸뚱이 사내가 쑥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일났습니다. 제사 음식 훔쳐먹은 도둑놈이라고 실컷 얻어맞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어서 가족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머슴은 우연히 먹은 제사 음식의 맛을 잊지 못해서 귀신의 감투도 훔치고 남의 제사 음식까지 탐하는 죄까지 짓고 마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뜻하지 않는 행운이 생긴다고 평생 살아온 선한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 머슴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행운이 들어온 게 아니라 불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조심히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